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경기들이 또 열리죠. 이번 15라운드의 관전 포인트는 예측 불가입니다. 리버풀은 뭐 어차피 지거나 뭐 이기거나 1위이지만 나머지 팀들이 어떤 결과를 낼지가 진짜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스날은 2대 0으로 맨유를 이겼다고 하지만 공격에 문제가 있다는 게 확실하고 코너킥으로 이겼을 뿐이니까 뭐 풀럼도 만만치 않다는 거. 맨시티는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이고 맨유는 껄끄러운 노팅엄을 상대합니다. 반니스텔로이가 브라이튼을 꺾게 되면 브라이튼 뭐 2연패죠. 그리고 토트넘 대 첼시. 네, 이 경기는 승점 6점짜리 경기입니다. 이미 승점 8점 차라서 뭐 오르지 못할 나무가 된 첼시 느낌이긴 한데 진짜 모르겠다. 네. 토트넘 첼시는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30분 경기입니다. 다들 푹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흰수염고래 스포츠를 통해서 생생한 리뷰 확인하십시오. 스포티비 해제는 뭐 다들 하셨죠? 네. 본머스와의 경기 패배 후에 손흥민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손흥민이 인터뷰를 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팬들에게 죄송해 하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캡틴이기 때문이죠. 손흥민이 지금까지 보여온 스포츠맨십에서도 손흥민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같은 승리는 경기 막판 다 끝났다 할 때 이뤄낸 일들이 많죠. 맨시티를 꺾고 4강에 진출했을 때, 아약스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을 때,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도 승리도 극적이었고,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도 극적이었고, 아시안컵 호주를 꺾을 때도 극적이었습니다. 지금 24라운드가 남은 상황에서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손흥민일 리가 없습니다. 아마 한술 더 떠서 첼시전도 포기하지 않았고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손흥민 혼자라면요? 불가능하죠. 모든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악한 상황이고 체력적으로 붙일지라도 갈아 넣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가도 뭐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니까요. 토트넘은 B클럽 중에 의외로 첼시에게 가장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선수들은 대부분 지난 시즌만 2패를 당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손흥민이 첼시전에서 60m 드리블로 푸스카스급 득점을 했던 경기 이후에 이겨본 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골도 오른쪽에서 활약이었는데 엔지야 제발 좀 소니 오른쪽에 좀 기용해 봐라 좀 진짜 어차피 진짜 답 없잖아. 첼시는 최근 너무 상승세입니다. 10경기 무패입니다. 비긴 경기는 맨유, 아스날과의 경기일 뿐이고 10경기 전에 또 패배는 리버풀에게 패배했습니다. 최근 10경기로 보면 리버풀과 맞먹는 분위기입니다. 하필 직전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뒀다 보니까 토트넘의 패배를 대부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본머스전에서 패배는 빨리 잊어야 하기에 종료 후에 동료들과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손흥민이 이 어린 선수들을 일일이 챙기면서 애를 써야만 한 영상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의 이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고 대부분 손흥민과 토트넘이 작별할 거란 걸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손흥민이 은퇴하는 날은 나에게 가장 슬픈 날이 될 것이다. 그가 트로피를 얻지 못한다면 더욱 가슴 아플 것이다. 어떻게든 그를 위해 트로피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가슴 아플 것이다. 현재 상황은 가슴 아프다. 그는 매번 품격을 보여주는 전설이다. 팀은 그가 떠나기 전에 무엇인가를 위해 이겨야만 한다. 나는 그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는 이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최대한의 존경심을 가지고 말하겠다. 그는 자신을 위해 이 클럽을 떠나야 한다. 내가 느끼기에는 그가 여기에 머무는 이유는 단지 여기서 얻는 트로피가 해외 다른 클럽에서 얻는 트로피보다 훨씬 더 값지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많은 선수들이 정신력과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위대한 리더, 스퍼스의 전설, 지금부터 시즌 종료까지 기적적으로 상세를 타지 않는 한 손흥민의 스퍼스 생활이 끝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가 떠나기 전에 트로피를 하나라도 얻길 바라지만 그의 경력의 끝에서 그가 현재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어떤 대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또한 그가 우리 팀의 첫 번째 아시아인 감독이 되길 바란다.
나는 이 남자가 더 이상 이 클럽에 없을 날을 준비하지 못했다. 네. 그쵸?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인정했고, 뭐 그렇죠. 네. 이기면 다 좋아하고 팬들에게 다가가죠. 이 어린 선수들은 그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날이 확실히 임박해 있습니다. 뭐 바르셀로나, 뭐 맨유, 이제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까지 돌고 있던데, 우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기자들은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인정한 거죠. 이 타이밍에서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 한 기자는 엔지 감독에게 직접적으로 손흥민 계약에 대한 질문까지 던졌습니다. 손흥민이 계약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다. 그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를 얼마나 장기적으로 팀에 남기고 싶은가. 그랬더니 엔지 감독은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지금 내가 신경 쓰는 건 일요일에 관한 것뿐이다. 난 선수들의 계약에 신경 쓸 수 없었다. 난 그들의 상황에 신경 쓸 수가 없었다. 내가 관심 있는 건 일요일 경기뿐이다. 일요일 경기장에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된 선수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네. 이전부터 이 양반은 손흥민은 팀의 매우 중요한 선수라고 했고, 또한 며칠 전 인터뷰에서는 손흥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시 골을 폭발시킬 거라면서 강한 신뢰를 보여줬는데, 어쩌면 기자의 질문에는 손흥민은 매우 중요한 선수다 하지만 계약에 관해서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다 이러면 끝날 것을 돌려도 너무 돌렸던 거 아닙니까? 우선 엔지 감독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뭐 화가 나 있는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6승 2무 6패면 토트넘이라는 팀에게 뭐 적당한 성적일 수 있습니다. 뭐 메뉴는 뭐 더 심한데요 뭐. 네, 하지만 이 성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그동안 손흥민이 소속된 이후에 성적 기준이라면 이건 뭐 진짜 말도 안 되니까요.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됐을 때 비슷한 성적이지만 무리뉴가 살려놓으면서 이 시기에 5, 6위 싸움을 했고, 산토 감독은 더 빠르게 경질되면서 위기를 겪었지만 콘테가 와서 살려놓고 곧바로 4위를 했습니다. 이 유연성 없는 감독. 그런 감독은 최고의 감독일 때나 가능합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증명을 해버리는 감독. 네. 리버풀, 아스날, 지금 강팀들도 얼마나 유연하게 경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유연성 없는 감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번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태세를 유지하면서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내 본성이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 탈출이 진짜 더 시급합니다. 손흥민은 냉정하게 역습에 능한 선수입니다. 지금 운동 능력과 체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전제한다면 90분 내내 뭐 역습 축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 중에 압박으로 볼을 탈취하고 실수를 통해 역습을 할 때 손흥민을 활용해서 득점을 하는 게 최고의 전술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미들라이커 케인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엔지 감독이 지금처럼 고수를 해버리면 손흥민이 스트라이커가 되지 않는 이상 득점을 보는 건 하늘의 별 따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선 자원이 역습을 할 때 골을 넣을 선수는 지분이 나눠지면서 손흥민에게 볼이 전달되는 것도 매우 적어지게 되니까요. 그러면 손흥민의 골은 시즌 7골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희망을 꺾는 얘기를 했을까요? 손흥민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이 경기들은 사실 무의미하게 됩니다. 손흥민이 원하는 건 팀이 이기고 리그에서는 안 되더라도 다른 대회들에서 뭐 사고 한번 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뭐 0%가 된 건 아니잖아요. 우선 첼시전에서 최소한 체력이 만땅인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경기예요. 네, 한번 기적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아니다. 이상 흰수염고래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파이팅!